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분야 유일한 소통방송 지마켓 옵션 창업TV 김덕규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6월의 첫 시작을 화려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안 보이시겠지만 치시죠. 네, 6월이죠. 그쵸? 벌써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적을 좀 올려놓고 준비를 하셨어야 또 하반기도 잘 준비하실 텐데, 워낙에 요즘에 이제 시스템적인 변화도 이제 있을 거고, 그리고 물류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애로점이 좀 될 수도 있고, 기존에 창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이 굉장히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머리가 아픈 약간 이런 상황이 왔죠.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거고, 역시나 창업 설명회니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딴 데들은 뭐 동접자 10,000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이제 100명을 목표로 합니다. 네. 6월에는 꼭 100명을 넘겨보는 걸로 좀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일단은 도와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하죠. 정훈 K님 안녕하세요. 호순영님, 애또롱님, 이응시오님, 댄스 도둑님, 그다음에 봉봉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날이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G마켓에 먼저 접속을 해갖고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면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G마켓 메인 사이트죠, 그쵸? 아래로 쭉 이렇게 스크롤해서 내리시면 맨 밑에 이제 판매자 서비스 있고 여기 판매자 교육센터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지금 보시는 라이브가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구독도 안 하고 알림도 안 했다, 그러면 이쪽에 와서 보셔도 되지만 기왕이면은 한 달 동안 저희랑 같이 가실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시면 당연히 유튜브에 가셔서 알림이랑 구독을 좀 해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저희가 라이브를 킬 때마다 알림이 갈 거니까요. 그리고 내려오면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촬영해놨던 여러 가지 창업 TV 관련한 굉장히 많은 편수가 있어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저희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10분 내외의 이제 영상들이죠. 나는 이걸 좀 보면서 학습을 하고 싶다. 근데 라이브에서 좀 더 소통하고 싶다. 뭐 둘 다 참여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대환영이고요. 유튜브 바로 가기 클릭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려서 쭉 보시면 이제 저희가 방송 중에 늘 하는 게 있어요. 뭐 퀴즈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에 참여해서 이제 맞추신 분들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 갖고 바로 즉석에서 이제 3만 원 추첨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급이 됩니다. 그럼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야? 광고할 때 쓰는 거예요. 광고할 때. 그리고 내려서 쭉 보면 이제 6월 일정이 나오죠. 오늘 첫날 7일 화목 이렇게 가요. 매번 2시에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유튜브들 보니까 거의 2시에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경쟁자가 많은데 어차피 우린 특수 분야니까. 그래서 수강을 화목 2시에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래로 또 쭉 내리면 여러 가지 컨텐츠가 나오지만 일단은 처음 오셨다라고 하면 이쪽 일정 참고하셔서 유튜브 바로 가시거나 아니면 수강 신청 바로 가기 이거 누르셔갖고 구글 폼 같은 거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1시 반에 2시에 시작이니까 1시 반에 저희가 문자로 알림을 드려요. 유튜브에 알림이 가끔가다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자주 보다 보면 자동으로 또 가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 번쯤 다 참고를 하셔갖고 보셨으면 좋겠다. 일정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알림을 받으려면 문자랑 그 다음에 유튜브에 알림을 활용하셔라.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유일한 소통방송이라는 컨셉을 잡았죠. 그쵸? 뭐 예전부터 하고는 있었지만 강조하지는 않았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이트들 이렇게 들어가셔갖고 라이브를 이렇게 보시면 아마 질문하시면 답변이 안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통방송이라는 이야기를 좀 넣었고, 저희는 이제 질문하시면 바로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의 어떤 뭐 좀 궁금하신 사항들을 바로바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을 컨셉으로 잡은 거니까, 오늘 방송 관련해서 질문 주셔도 좋고, 평소에 내가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내용을 듣다가 그 지점에서 뭐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하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 우리가 너무 권위적인가? 내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막 그 방송들을 여러 개를 하죠. 그죠? 여러 군데를 출연하니까 막 이렇게 출연해서 막 설명을 드리면, 저 사람은 이제 강사니까 뭔가 되게 말 붙이기 되게 힘들고, 뭐 나는 좀 잘 모르니까 저 사람한테 괜히 이런 질문을 하면 나 욕먹는 거 아니야? 약간 부담스럽고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권위를 내려놓으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내려놓을 건 없거든요. 저만큼 편하고 웃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동네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냥 이야기하듯이 그냥 채팅으로 말 걸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우리의 간격을 좀 줄이고자 그냥 반말을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다 나이 많으시잖아요. 저보다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시니까 그냥 형이라 부르고, 뭐 아프리카 TV 마냥 형들 이렇게 부르고 그냥 덕주야 뭐 이렇게 부르면 오히려 좀 더 편해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제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좀 이렇게 주입식으로 얘기하고 좀 강한 어조를 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진짜 편한 사람이거든요. 오프라인 때 저를 만나면 또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오프라인 때 만나면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다가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반말을 할까 하는데, 만약에 제가 반말하잖아요? 그럼 저 다음 주부터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말은 좀 하는 게 좀 힘들 것 같고, 존댓말은 하는데, 뭐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다. 뭐 나이도 뭐 얘기할 수 있죠. 저 82년 개띠거든요. 네. 그래서 저보다 형이면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고, 저보다 동생이면 존댓말 하세요. 네. 동생인데 반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잘 꾸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달의 목표는 동접자 100명입니다. 네,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오늘 가장 적은 날이에요. 첫 시간이라. 그래서 이분들이 월 말까지 같이 가주셔야 100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되게 열심히 해야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 창업 설명에 비슷한 내용을 할 텐데, 뭐 매출이 얼마나 높고 뭐 하향세냐 상향세냐, 그리고 뭐 연령대냐, 남자의 비율이 높냐,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예전에는 샵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거는 이제 제 그 창업을 이야기할 때 제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 스토리를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개인 쇼핑몰이라고 하는 이런 샵 개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상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특히 패션 쪽에서. 그리고 생활용품을 하시는 분들도 뭐 다이소처럼 꾸며놓고 종합 쇼핑몰 뭐 이렇게 약간 컨셉으로 꾸려가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게 왜 그랬냐를 잘 생각해 보면, 그 한 개 한 개의 상품을 뭐 되게 노출을 되게 완벽하게 뭐 최저가를 표현한다거나 뭐 가격 비교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름을 마케팅을 잘해야 결국엔 사람들이 내 샵에 들어와서 쇼핑을 하더라. 그러면 그 샵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이 상품에 들어왔다 이 상품으로 바운딩 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바운딩을 쳐서 내 쇼핑몰 안에서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 이 형태가 샵의 형태예요. 근데 G마켓 옥션 판매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될 때 사람들이 이제 옵션을 짜기 시작한 거죠. 미니샵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놨더니 뭔가 활성화가 잘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이 내 샵에 대한 기억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 중심으로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품 코드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상품을 막 넣어놓고, 한 명이 들어오면 그냥 그 상품 코드에서 이만큼의 상품을 보고, 또 저쪽 코드에 가면 또 이만큼의 상품 코드를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의 구성력을 굉장히 넓히는, 그리고 그 가격의 레인지도 굉장히 넓혀버려서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한 코드에 들어가 있는 이런 식의 이제 판매가 굉장히 유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물류의 기준으로 바뀌어버리죠. 물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송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단품으로 등록을 해서 그거를 이제 물류에 태우는 이런 형태죠. 어떻게 보면 바코드 형태죠.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지금은 이게 되게 혼재되어 있는 게 지금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샵 개념이 아니라 코드 개념, 한 개의 상품 코드로
물건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완전히 다 바뀌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가격 비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은 이 상품이 최저가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각 마켓마다 행사를 할 때 샵을 마케팅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상품 코드를 다 뭉쳐서 기획전 형태로 내보낸다거나 슈퍼딜을 내보낸다거나 뭐 이런 식의 형태로 이제 딜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드 중심으로 넘어온 거예요. 꽤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단품에 물류를 태우는 판매 방식 하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난 물류를 못 태우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옵션으로 쫙 짜가지고 상품을 한 곳에서 몰아놓고 이렇게 파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는 게 현재 이제 상품 판매 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실 거라 생각해요. 뭐 처음 듣는 사람은 지금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작은 얼굴 넘어와서 자, 지마켓쇼 판매 준비하기인데 제일 먼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시장 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좌측에 있는 원이라고 하는 게 나인 거예요. 나가 이렇게 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 보통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장에 이제 광고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늘 이야기하는 바이럴 마케팅, 뭐 블로그 게시글 올리고 그다음에 지식인 작업하고 작업이라는 표현 좀 그렇네요. 네, 지식인에다가 질문과 답변 남겨주고 그다음에 카페 이런 것들 활성화 막 가입해갖고 거기에서 맘카페 활성화 시키고 체험단 돌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조금 넘어가면 유튜브 마케팅이 있는 거죠. 영상으로 네이버 TV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뭔가 고객을 내가 계속 마케팅 활동을 통해 갖고 늘리고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한 가지의 측면이 있는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원래 시장은 이만해. 그리고 나는 이만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의 비중은 정해져 있다.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좌측에 있는 걸 1번이라고 치고요. 얘를 2번이라고 치면 어느 쪽에 지금 생각이 가까워져 있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되게 창업을 제가 처음 할 때 뭐 쪼리로 했다라 그랬죠. 쪼리로 창업을 했을 때 제가 이 쪼리를 가지고 이 뭐 신발이라고 하는 대카테고리에 한 획을 그을 줄 알았어요. 뭔가 되게 잘할 줄 알았어. 내가 얹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래 내가 그래도 패션에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신발에 특히 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쪼리를 내가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그리고 내가 광고를 하면 그게 정비례로 계속 성장해서 나는 어느 순간 되게 큰 판매자가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쓸데없는 생각이었죠.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게 한계치에 부딪혔을 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내가 무슨 용을 써도 결국에는 나는 한 요 정도의 판매자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더 크게 늘리려면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첫 창업을 했을 때 느꼈던 감정은 그냥 정비례로 키우면 내가 알아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무한대로 커지는 줄 알았다고요. 무한대로. 요 위에 안 보이는 것들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한 판매자가 돼서 나중에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먼남이나 아니면은 뭐가 있었나요? 뭐 난닝구도 있었고 스타일란다도 있었고 뭐 이런 사이트들처럼 나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다 보니까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은 딱 이만큼이더라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왜 그랬냐라고 하면 결국에 내 상품이 쪼리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뭐 쪼리의 종수만 늘려지는 형태? 요 정도에서 이제 끝나는데 제가 만약에 뭐 여성 구두까지 하고 남자 신발도 하고 그다음 뭐 신발 전문 상가처럼 그렇게 해서 계속 커졌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내 부피가 커진 게 아니라 이 다른 원들에서 내가 부피가 또 하나씩 안 보이지만 이런 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서 거기에 한 축을 그냥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 원 자체를 하나로 봐도 되겠지만 뭐 전체 뭐 패션 시장에 이만큼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같은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 파이가 정해져 있고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은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개인 쇼핑몰을 하면 이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지마켓이나 옥션 같은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중개형 사이트에 등록이 돼 있으면 나는 그냥 요 정도의 사람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 쇼핑몰이든 내가 오픈마켓에 입점해 있던 판매자든 그거랑 상관없이 시장 파이는 이만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구매자 수는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했어요. 어떤 강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구매자 수는 이미 정해져 있다. 구매 인구는 정해져 있다. 정확한 표현이. 저 구매 인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인터넷에서 쇼핑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 중에 내 상품을 사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 찾는 사람이겠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조회하고 검색하는 양도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럼 거기에서 굉장히 무수히 많은 판매자들이 같이 경쟁을 할 텐데, 노출 경쟁이죠. 그 경쟁을 할 텐데 결국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시장의 뭐라 그럴까요? 파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할당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조회수가 많은 시장에서 내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와 조회수가 없는 시장에서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게 결국에는 조회수와 클릭률 그리고 판매량이겠죠. 그죠? 구매 건수. 근데 이미 정해져 있는 시장에 내가 더 무언가를 하려고 한들 아이템이 확장되지 않고 그다음에 상품 개수가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결론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죠. 마케팅의 기초는 결국에는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상품 개수를 증가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상품을 막 늘리기 시작했는데, 늘린다고 해갖고 그게 다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고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집중해야 되는 상품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를 일단 끝내고 또 확장시키고 또 확장시키고 하면서 이 원을 옆에다 만들어서 이 조그만 찌튼 거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 행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12년째. 그래서 결국 그러면 상품이 정말 많아졌냐? 안 그래요. 네, 결국엔 내가 집중하는, 내가 잘 팔리는 상품으로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거에 대한 물량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재고에 대한 부담과 금액적인 부담이 같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번 돈을 다시 넣어서 또 재고를 마련하고 또 재고를 마련하고 창고를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 파이의 원이 이 원 자체가 조금은 넓어질 수 있었지만 결국에 벗어나기는 조금 힘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시장 안에서 내가 이 원을 좀 확장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했더니 경쟁사들이 나를 같이 누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너 임마 그만 튀어나와, 막 이렇게. 그만 좀 튀어나와, 너 왜 계속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눌러요. 막 누르는데 결국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결국 클릭이라고 하는 유입의 확장성을 가져가려면 광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 광고를 되게 많이 투여해 갖고 내가 이걸 확장을 하면 상대방도 그 자본을 가지고 나를 누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경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마찰이 되게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매출은 정체되어 있고 이익률은 계속 고정인데, 뭐가 빠지냐면 광고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비가 맥스를 찍게 되면 이익률이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최적화가 좀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약간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저는 판매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광고를 맥스로 설정해 놓지 못한, 그러니까 최적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고를 최적화로 해 놓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얹혀놓으면, 그냥 상품 등록만 하면 알아서 팔리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이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뭐랄까요,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는 광고나 뭐 물류나 아니면 행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냥 포맷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확한 그냥 뭐 베네핏이라고 해야 되나, 이익률, 이게 그냥 고정적으로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광고를 덜 쓰면서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결국에 시장으로 와서 내가 무언가를 부딪혀 보면 맥스로 찍어 놓은 광고비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이 알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갖고 뭐 계속 마케팅을 해서 더 넓은 분야에 가서 더 좋은 핵을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맥스의 트래픽을 고정적으로 받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요거예요. 네, 내 알을 만들어 간다, 최적화시킨다라는 개념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가져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수치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메모장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뭐 이렇게 다 사라지니. 네, 됐어요. 네.
메모장을 켜서 이제 유입 전환 객단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객단가. 지금 방금 보셨던 원에 대한 설명인데 원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죠. 그쵸? 요걸 이제 보시면서 유입 전환 객단가인데 결국에 내가 100클릭을 받아서 5% 전환에 이렇게 2만 원의 객단가다라고 하면 매출 10만 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100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을 이야기하죠. 이 원이요. 이 원들. 100의 고객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번. 그리고 여기 있는 5%는 100명이 들어와서 5명이 사줬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상품이 100명 중에 5명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높은 전환입니다. 그리고 한 명당 2만 원을 결제해 준 거야. 이건 내 판가겠죠. 그죠? 이 두 가지, 뒤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전환가 객단가는 쉽게 바꾸지 못해요. 그래프의 형태를 보면 처음에 내가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쭉 꾸준하게 성장을 해. 꾸준하게 성장을 하다가 클릭은 멈추게 돼 있어요. 더 이상 광고할 데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정확한 퍼센테이지, 이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5%가 갑자기 어느 날 10%가 되고 15%가 되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뭐 딴 데들이 완전 다 품절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요 5%는 쉽게 변하지 않아. 가격도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없죠. 그죠? 웬만한 세팅 값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100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이제 그 다음부터 관건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국 다 죽어도 마케팅만 남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템을 내가 갈아 껴요. 전환가 객단가로 내 아이템을 갈아 껴도 결국 마케팅하는 능력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100을 만들기 위해 무슨 행동들을 할까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늘 판매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100을 끌어오기에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거의 오픈마켓 안에서는 뭐다? 광고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뭘 가져올 거야 라고 할 때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그 수치가 진짜 광고적인 절대값보다 훨씬 더 클까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생각보다 작은 수치죠.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한 몸통으로 굴러가기는 하지만 결국엔 내가 광고로 100을 유지시키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전환가 객단가를 고정적으로 받아야 이 R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가져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건이 팔렸으니까 막 물건이 나가잖아요. 팔리다 보면 고객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내 고객은 어디에 몰려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뭐 얼리 어답터는 아니죠. 그죠? 그런 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뭐 내가 뭐 애플워치 관련한 혹은 아이폰 관련한 혹은 갤럭시 관련한 이런 상품들을 내가 팔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케이스를 팔아. 그러면 얼리 어답터가 될 수 있죠. 그런 상품들은 일단 출시가 되자마자 뭔가 쫙 하고 나가고 거기에 액세서리까지 같이 맞아 떨어지니까요. 그죠? 근데 그런 상품들을 거의 취급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나온 피드백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기에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죠. 그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몰려있는 사람들은 마인드의 문제인데, 쌓야 나간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최저가만 찾으셔야 돼요. 계속 최저가. 좀 요즘에 다행인 거는 뭐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반달에 좀 갖다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빨리 받을 거냐? 조금 비싸지만 빨리 받을 거냐? 아니면 싸지만 일반 배송으로 받을 거냐?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하세요? 만약에 내가 구매자야. 한정현님 안녕하세요. 윤노민님 안녕하세요. 네. 용희님 안녕하세요. 에이스페이님 안녕하세요. 조금 비싸지만 빨리 받을 거냐? 싸지만 일반 배송으로 받을 거냐? 어디에 몰려 계시나요? 이걸 1번, 그리고 얘를 2번이라고 치죠. 네. 채팅창에 1번, 2번 둘 중에 하나만 남겨주세요. 조금 비싸지만 빨리 받을 거냐? 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는 거죠. 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스마일 배송 상품이 지금 G마켓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창이 굉장히 많이 떠 있네요. 네, 요렇게 네, 됐어요. 하나만 쳐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뭔가 내가 노트북을 샀지. 노트북을 산 다음에 나는 다음날 좀 케이스를 끼고 싶어. 왜냐? 망가질 것 같거든. 어디 내가 떨어뜨릴 것 같아. 그럴 리가 있나요? 애지중지한데 가방 안에 막 꼭꼭 숨겨갖고 다니실 텐데 웬만하면 밖으로 또 안 가지고 나가실 거고, 이런 것들인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런 상품들을 보면
뭐 스마일 배송 영역이니까 보시면 내일 수 새벽 도착 막 이러잖아요. 수 도착 막 돼 있어. 근데 일반 상품은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도착 예정이래. 그러면 결국 이 얘기지. 이거 살 거니? 이거 살 거니?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채팅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보시면 조금 비싸지만 빨리 받을 거냐? 싸지만 일반 배송으로 받을 거냐? 2번이 많아요? 2번? 야.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 그냥 잔뜩 모여 있네요. 네. 저는 죄송하지만 1번이긴 한데 그럼 여기에서 전제를 또 깔아봅시다. 전제를 깔아봅시다. 1번, 자, 2번 이렇게 해서 1번입니다. 자, 가격 차이가 1,000원이야. 1,000원 정도, 저 상품에선 1,000원은 너무 높다. 500원이 적당한 것 같아. 500원 차이야. 가격 차이가 500원이야. 요런 상황이야. 전제. 1번을 전제로 했을 때, 아이고, 사라졌네요. 네. 1번을 전제로 했을 때 1번이세요? 아니면은 2번이세요? 가격 차이가 500원 정도 나. 조금 비싸지만 빨리 받을 거냐? 싸지만 일반 배송으로 받을 거냐? 단신 1, 2번 찍어주세요. 이제 1번으로 다 간다고. 그래, 1번으로 다 간다고. 그래, 이 상품마다 그래서 저항선이라는 게 있어, 이제. 이게 요즘 트렌드야. 어쩔 수가 없어. 상품마다 저항선이 있어. 자, 실제 예를 들어요. 이게 제가 이제 경험한 예를 들어드립니다. 네, 자, 야, 조금 비싸지만 아니야. 비싸지만 빨리 받을 거냐? 이제 싸지만 일반 배송으로 받을 거냐? 1, 2번인데 예시에요. 이제 예시. 제가 전자레인지를 살라 그랬어요. 전자레인지. 어디 거냐면 삼성이에요. 내가 이걸 어디가 네이버 쇼핑 가갖고 최저가를 찾았어. 최저가를 찾았더니 이게 얼마냐면 138,000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4주가 걸린대. 근데 어느 사이트에 가서 이제 배송이에요. 배송. 총알 배송 같은 거. 총알 배송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가격이 얼마였냐면 188,000원이야. 얘는 내일 도착이야. 자. 근데 내가 지금 뭐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햇반을 막 못 해가지고 막 굶어 죽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전자레인지는 언제 와도 돼. 상관없어. 근데 내가 그냥 이사를 하면서 전자레인지가 필요하니까 그냥 하나를 구매하려고 그랬는데 네이버에는 쇼핑에는 최저가가 138,000원으로 나와. 근데 뭐 제트로켓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스마일 배송 뭐 이런 쪽에 가니까 188,000원에 내일 도착이래. 1번이야, 2번이야. 이런 상황이면 그죠? 그렇게 되죠? 고민이 되죠? 이게 완전 환장하겠죠? 그죠?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걸 기다려야 되나? 이 불안감의 뒤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거 진짜 4주 걸리는 건 맞아? 더 걸리는 거 아니야? 요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내일 도착한다니까 그냥 5만원 더 주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 과연 이 배송의 서비스, 이 저항선이라고 하는 게 저항선이 5만원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이제 막 혼동되잖아요. 채팅창을 위로 쭉 올려가갖고 흐름을 보세요. 처음에는 다 2번이었어. 근데 예시에 전제를 까니까 1번으로 더 모아. 그리고 지금 상황은 1번 아니면 또 2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야. 사람마다 그 아이템을 아이템을 대할 때마다 사람의 심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 갈 거냐는 그 아이템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근데 또 하나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핵심이 뭐냐면 가격이 비싸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격이 비싸졌다고요. 저 물류들 때문에. 왜? 여긴 수수료가 높잖아. 이거를 판가에 녹인 거예요. 맞죠? 그죠? 그 배송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수수료가 높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다 판가에 녹여진 거야.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됐어. 그러면 이 얘기인 즉슨 만약에 아까처럼 188,000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배송 빠르게 받는 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13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배송을 느리게 받는 거죠. 그죠? 느리다는 표현 좀 별로다. 그죠? 그냥 정상적으로 받는 거. 배송을 정상적으로
아까 4주는 아니에요. 이거는 한 3일 걸린다 치고 이거는 한 1일 걸린다고 칠게요. 그쵸? 이렇게 걸린다, 이렇게 걸린다. 요 정도 걸린다라고 차이를 치면, 이렇게 치면 거의 대부분은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완전 쇼트를 내버리는 현상이 막 발생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예 이게 시장에서 지워져 버려. 그리고 이것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현재 추세가 굉장히 무지막지한 거죠. 이 무지막지한 경쟁 때문에 가격이 비싸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거지. 뭐를 해소하기 위해서? 얘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예전처럼 막 최저가 막 이런 형태의 판매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갭 차이가 나지 않고 배송일에 그렇게 막 민감하지 않는 상품이다라고 하면 그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내가 물류를 이용하면서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최저가의 기준을 내가 딴 쪽으로 몰려버리면 내가 물류에 넣어놓고 물건이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쪽 가격을 오히려 최저가로 얘한테 맞춰버려. 그러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이랑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인상, 유류 인상, 달러 인상 이런 것들의 택배비 인상, 인건비 인상 사실 핑계는 아니죠. 이런 것들의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사실 가격을 올리기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지금은 세일 상품이 아니에요. 세일 상품이. 지금 세일 상품보다는 평범 일반이지만 이거를 어디다가 갖다 놓을 수 있냐면 이제 세일 상품이 아니라 이거를 물류 상품이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이거 이제 새벽 내일 도착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반달에 걸쳐 있는 현재 형태. 이게 아이템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만약에 얼리 어답터들이 좋아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특정 브랜드에 출시되자마자 쫙 하고 나가는 약간 그런 상품들은 중간에 이게 별로 없죠. 중간에 이게 별로 없습니다. 네, 이거랑 그다음에 이게 뭉쳐져서 이 반달 사이에 이렇게 쫙 걸쳐져 있는 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근데 이런 형태로 막 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는 내가 이거를 어디다가 넣어놓고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일반 상품으로 그냥 광고하면서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정적인 클릭을 유도하면서 나오는 전환 퍼센테이지를 유지하면서 가느냐 아니면 내가 물류에 넣어서 가느냐 뭐 이런 건데 저는 여기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분류할 수 있는 첫 번째의 기준 요소를 뭘로 보고 있냐면 부피라고 봐요. 부피. 크기랑 무게 그리고 신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유통기한이 되게 짧은 상품들은 거의 다 안 파니까 일부잖아요. 그거는 좀 뒤로 놓는다라고 치고 그 외에 이제 상품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운 상품들이죠.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물류에 넣으면 물류에서 안 받아요. 깨지기 쉬운 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류에서 잘 안 받죠. 그런 상품들을 제외하고 이제 소형 어떻게 보면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의 합이 120 이하인 애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물류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또 막 되게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상품이라면 또 물류를 안 가죠. 되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혹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특성이 물류 쪽으로 많이 잡혀져 있는 상품이냐 아니면 이거는 그냥 물류에 어차피 넣어봤자 큰 효과가 없으니 그냥 이거는 일반적으로 팔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결국에는 물류를 이용하는 것과 내 물류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택배비는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결국 내가 택배를 계약을 할 때 내가 1 배송 건수 이거를 해갖고 곱하기 30이라면은 월 이제 배송 건수죠. 월 배송 건수가 3,000건 이상이면 얼마, 10,000건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책정이 되잖아요. 택배사마다 조금 다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물류를 나눴을 때 그러면 내 이 배송 건수를 못 채우면 여기는 배송비가 굉장히 높아질 텐데 그러면 이 리스크는 어떻게 또 책임지면서 갈 거야 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상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시기다.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판매자들은 내가 창업을 처음에 할 때 어차피 물류가 없잖아요. 별로 물량이 없잖아. 그냥 물류에 넣어놓고 파는 게 오히려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물류 비용이 더 싸거든요. 되게 싸요. 근데 내가 여러 사이트에 다 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물류를 넣어놓으면 결국 택배 계약을 또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다른 사이트 배송을 또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딜레마에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머리 아파지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머리 아프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에다 넣고 그다음 내 물류를 또 따로 하고 이게 막 정신이 없어. 난 하루 종일 뭔가 파레트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랩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오고 막 그 뭐야 종이 막 뽑아가지고 막 부착해가지고 막 보내야 되고 봤더니 바코드가 없네. 막 이러면서 바코드 부착 서비스 그걸 신청해가지고 또 그거를 막 해야 되고 머리 아픕니다 요즘에. 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그래서 내 상품이 어느 쪽에 지금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링 포인트입니다. 고객이 이런 상품들을 좋아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쪽으로 가는 걸 되게 좋아해 라고 하는 게 보이면 결국에 이 고객은 하나의 고객인데 어떤 상품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2번 나오고 1번 나오고 1, 2번 섞여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는 것처럼 일반 고객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상품을 대할 때 이미 이 마음가짐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특정 상품 되게 빨리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게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이 아니라 그래도 일반적으로 내 상품을 대하는 고객들은 과연 어느 쪽으로 요게 몰려져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넣고 팔 거냐 아니면 내가 보낼 거냐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 G마켓에는 이제 스마일 배송이라고 하는 아까 보셨던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시장의 구조 보기 유입 전환객 단가 아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꾸며내는 거예요. 내가 물류에 넣든 뭐하든 일단은 사람들이 내 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유입이죠. 유입. 그래서 썸네일, 상품명, 가격, 배송 방식을 1, 2, 3, 4번으로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느 사이트든 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썸네일이 첫 번째고요. 그쵸? 이게 이제 정책의 가장 올바른 형태로 등록한 거니까 이걸 예시로 할게요. 네. 요게 이제 썸네일, 네, 상품명, 네, 가격, 그리고 배송이죠. 그죠? 요 우측에 뭐 파워 딜러가 달렸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일단 요게 다예요. 요게 썸네일이 이제 반을 먹고 들어가죠. 그리고 G마켓 옥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왜 네이버 하시다 온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G마켓 옥션 상품명 짧게 지어요. 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G마켓 옥션에 등록을 할 때 상품명을 짧게 넣어야 되나요?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네이버 스타일이고요.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형태소의 조합이야. 단어와 단어가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저 단어가 막 조합이 돼갖고 노출이 된 형태.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 판매자 구즈파크 판매자 거 보면 삼성 노트북, 뭐 맥북 노트북, 뭐 삼성 노트북 파우치, 맥북 노트북 파우치, 맥북 노트북 파우치 13인치, 이 뒤에 있으니까 인치가. 그 다음에 뭐 삼성 노트북 파우치 15인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앞뒤로 계속 조합되면서 나오는 형태가 G마켓의 상품명이에요. G마켓 옥션에. 그래서 내가 상품명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조회수를 많이 포함할 수 있는 녀석들을 하는 게 상품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독성과는 사실 거리가 먼 이야기죠. 가독성과는 크게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뭘 예시로 들을 수 있어요. 노트북을 파는 사람이야. 뭐 LG 그램 뭐 17인치 노트북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모델명까지 딱 써갖고 그렇게 규격화되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은 전부 다 단어 형태소죠. 그죠? 그래서 상품명이 조합되는 형태로 나오는 게 G마켓 옥션이다. 그래서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가격과 배송 방식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노출을 만들어내는 건 상품명, 거기서 보여지는 게 썸네일, 가격, 배송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 1, 2, 3, 4번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광고가 나가죠. 광고 세팅을 만들어 놓고 5번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가지고 썸네일을 가지고 배너를 가지고 바이럴 같은 걸 또 하는 거고 그 안에 상세 페이지로 또 바이럴을 하고요. 그죠? 그게 이제 SNS랑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프로모션 나갈 때도 결국엔 1, 2, 3, 4번이 동일하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1, 2, 3, 4번을 잘 해놔야 클릭도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표면에 나와 있는 상품을 뭘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요 뒤에 있는 건데 클릭 가격, 구매 가격, 선호 가격이 있어요. 가격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본 거야. 클릭을 받기 위해서는 가격대가 낮아져 보여야 클릭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호 가격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어차피 이 상품은 들어와서 뭔가 구매를 할 때 이 사이즈나 이 색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상품에 해당하는 애를 선호 가격으로 매겨놔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럼 구매 가격은 또 뭐냐라고 하면 일반적인 고객이 들어와서 제일 싼 거에서 제일 비싼 것까지의 가격 구간대에 있는 것들을 구매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최저가로 가격을 매기는 게 맞냐? 이것도 한 질문 한번 할까요? 요즘에 이제 사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사실 궁금하긴 해요. 자, 이거 좀 정리해 드릴게요. 1번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시니까 이거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클릭 가격, 그 다음에 2번이 구매 가격, 3번이 이제 선호 가격이죠. 그죠? 자, 가격을 최저가로 설정해야 클릭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자, 구매 가격은 뭐냐면 결국에 뭐 1.0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50%씩 해갖고 가격의 레인지를 또 설정할 수 있죠. 그죠? 옵션을 설정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 말고 일단은 내가 뭐 5,000원부터 15,000원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중간 가격 정도로 설정해야 고객이 들어왔을 때 반감이 적으니 클릭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요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가장 잘 판매되는 가격을 표면으로 설정해야 정직해서 양심적이어서 양심적이어서 클릭을 많이 받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1, 2, 3번 올려주세요. 올려주시죠. 1번 클릭 최저가로 설정해 클릭을 많이 받을 것 같다. 2번 구매 가격 중간 가격 정도로 애매하게 설정을 해줘야 고객이 들어왔을 때 이 자식 사기를 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클릭을 많이 받을 것 같다. 3번 가장 잘 판매되는 가격을 표면으로 설정해야 정직하고 양심적이니까 또 클릭도 많이 받고 구매도 많이 일어날 것 같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죠? 야, 1번이 이렇게 많아요? 와. 야. 퀴즈, 정식 퀴즈 아니고 SD 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메모리죠. 메모리 64기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8기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6기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512기가가 있어요. 뭐 외장하드도 비슷한 거죠, 그죠? 이 네 가지로 했을 때 64기가는 여기에 해당하죠. 맞아요, 그죠? 구매 중에 중간에 어중간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구매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선호는 지금 현재 뭐 제가 이야기해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냥 이거라고 칠게요. 이렇게 선호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512는 일단 가장 비싸니까 제외잖아요. 이렇게 제외잖아.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SD 카드 메모리를 기준으로 예시잖아요, 그죠? 예시 기준으로 가장 잘 판매되는 1번, 2번, 3번은 뭐일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3번) 같아요? 선호? 2번 구매 256기가 같아요? 중간 가격 정도? 1번 64기가인 것 같아? 자, 두 개 사이트 볼게요. 두 개 사이트. 네이버랑 그 다음에 G마켓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삼성 SD 메모리 카드, SD 메모리 카드. 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요렇게, 왜냐 제가 저렇게까지 넣는 이유는 잘못 넣으면 USB랑 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쭉 해서 어디 갔냐?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이렇게 왔어요. 야씨, 512가 지금 1등. 여기는 그러니까 G마켓이랑 네이버 다 볼 거예요. 네. 보시면 512가 1등, 256이 2등, 그 다음에 256또 있죠. 그쵸? 이거 보는 거예요. 지금 256, 그 다음에 128기가, 얘는 512, 얘는 256. 자, 그럼 여기에서 결론은 G마켓에서는 1번은 없어진 거예요. 2번 아니면 3번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네이버 갈게요. 여기 와서 SD 카드 이렇게 해서 표면 쇼핑 보고 바로 들어가면 되죠. 그죠?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광고 딱 걷어내고 여기서부터요. 여기부터 얘기 64기가 여기 하나 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얘는 가격 비교니까 좀 빼는데 보기가 힘들잖아요. 64기가 512,
그리고 여기 쭉 오니까 32기가, 128기가, 128기가 이렇게 돼 있죠. 구매 건수가 6개월 기준입니다. 리뷰는 무한대 누적이고요. 그럼 3472, 82, 그리고 위로 올려서 얘는 1162. 근데 이제 이게 64만 팔린 게 아니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쭉. 야,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또 1번이 활성화가 됐네요. 맞나요? 그죠? 그러면 지마켓이나 이런 쪽에 들어왔을 때와 네이버에서 보는 게 왜 다를까? 뭐 특정적으로 뭐 아이템을 한정 지어서 보기는 했지만, 그러면 어느 사이트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느 사이트는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어느 사이트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이제 결론이 좀 나오는데, 아까 보니까 그냥 선호 가격으로 이렇게 해놔도 결국에는, 그죠? 구매 가격이 아니었어요. 이제 선호 가격 기준으로 이렇게 해놔도 512랑 막 256이 보였으니까 그런 상품들로만 세팅을 해놔도 안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뭐 안쪽에 들어가갖고 이 사람의 상품 구성은 어때? 그리고 얘는 얼마나 무슨 마케팅을 하고 있어? 얘는 광고를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은 엇나가 있는 게 있다는 거야. 내가 마켓마다 세팅을 동일하게 해놓고 상세 페이지의 흐름도 다 동일하게 해놓은 다음에 얘를 플레이 오토나 아니면은 샵링커나 사박넷으로 등록을 해갖고 뿌려가지고 막 동일 기준의 상품 등록을 내가 다 해놨어. 근데 어느 특정 사이트만 잘 나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인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면 거기에 고객층에 그게 맞으니까 그런 거야. 맞지 않나요? 어느 사이트는 512를 걸어놓고 팔아도 되는, 256을 걸어놔도 팔아도 되는데 어느 사이트는 64를 또 걸어놓고 팔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마켓 기준으로 맞췄다라면 512로 다 등록했을 거야. 네이버에선 안 팔리겠죠. 상위 노출 안 되겠죠. 내가 64로 해놨어. 64로 해놓으니까 지마켓에서는 팔리긴 팔리는데 위로 못 올라. 왜? 뭔가 이제 매출이 좀 적은 거죠. 그죠? 주문 건수가 매출액 기준으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성격이 안 맞는데 네이버에서는 64로 해놓으니까 선호도가 맞아갖고 또 위로 잘 올라가면서 뭐 이제 뭐 구매도 많이 일어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다가 등록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구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상품을 운영하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한 규격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 사이트 여기 사이트 여기 사이트 여기 다 등록하는 거죠. 맞나요? 자, 여기는 일반 배송으로 팔아야 되는 상품인데 여기에 뭐 갑자기 물류를 넣어놔. 팔릴까요? 안 나가요. 여기는 물류를 넣어놓고 팔아야 돼. 근데 내가 자꾸 일반 상품으로 광고하면서 팔려고 그래. 뭔가 안 팔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사이트의 특성이 있고 그 고객이 이제는 들어와서 이 사이트의 시스템과 구매 프로세스에는 어느 게 굉장히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스마일 클럽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나는 내 생각에 맞춰서 내가 쉽게 하려고 뭔가 되게 규격화 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성격 깔끔한 겁니다, 그게. 그래 깔끔하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울한 거지, 그지?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어떤 기준은 사이트의 특성에 따라 갈려지는 거지. 이거를 다 똑같이 해놓은 다음에 그냥 들어가면 다 정확하게 유입전환 객단가가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 사이트만 성장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준마 두인님이 단일 상품은 적종 선호 가격, 네이버는 최저가, 마켓마다 선호도가 달라서 솔루션 등록이 맞지 않겠네요. 등록은 쉽게 할 수 있죠. 등록은 빨리빨리 해야죠. 그죠? 근데 이제 수정이 안 되는 사이트들이 막 있잖아요. 지마켓 옥션이요. 네. 10일이 지나거나 한 개 물건이 팔리면 수정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안에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은 내가 빨리빨리 뿌릴 수 있죠. 빨리빨리 뿌릴 수 있지만 세트를 여러 개를 해서 뿌리든가 뭐 그렇게 하시면 상관은 없는데 거의 대부분 한 개의 마스터에다가 세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뿌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정 사이트만 팔린다는 거죠. 얼른 들어가셔서 수정이란 작업을 또 하셔야죠. 근데 그게 더 귀찮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땐 그게 더 귀찮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고객의 순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그래서 검색하는 기준 거의 비슷합니다. 검색의 기준은 이 사이트 가나 저 사이트 가나 여기 사이트 가나 어디 가나 다 똑같아. 그런 거 어차피 검색 기반으로 광고하는 거니까 그것도 똑같아. 근데 행사는 다르지. 구자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니까. 메인 구자냐 아니면은 나는 뭐 기획전의 한 귀퉁이냐 이거에 따라서 트래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유입 전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퀴즈 하나 낼까요? 네. 이거는 뭐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그냥 퀴즈 하나 낼게요. 돌발 퀴즈.
돌발 퀴즈. 자, 행사를 했어. 내가 행사를 한 거예요. 네, 내가 행사를 했어. 유입, 전환, 객단가 중에 어느 수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까요? 네, 1번, 2번, 3번. 객관식이에요. 유입, 그 다음에 전환, 그리고 객단가, 그 다음에 나의 마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쵸? 1, 2, 3, 4번 중에 내가 행사를 했어. 어느 수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야? 나의 마음, 나의 자신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뭐가 늘어나니까? 어우, 그래도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군요. 그죠? 유입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100클릭에 5% 전환에 2만원의 객단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행사를 하면 구자가 좋아지잖아요. 광고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버린 거잖아.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공이 하나 더 붙거나 앞자리가 바뀌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막 이런 거는 막 이렇게 생기니까 원래 10만원 나왔던 게 갑자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100만원이 탁 되는 겁니다. 맞나요? 10만원이었던 게 100만원 맞죠? 그쵸? 이런 식으로 원래 이랬던 게 3번 뭐야? 3번 뭐야? 김정현님 뭐야? 수정할 기회를 드릴게요. 1번 유희 준마두이님 봉봉님 막 적어주셨네. 자, 그러면은 이 뭐야? 붕붕이야 봉봉이야? 봉봉님 제일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봉봉님께 봉봉님 당첨. 봉봉님께 퀴즈 하셨으니까 드릴게요.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릭 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퍼포먼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이런 게 쫙 해갖고 메인 구자에 딱 나오니까 1000클릭이 쫙 만들어지면서 탁 하는 거지. 제가 얼마 전에 S전자에 이제 가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그 아이템이 이제 뭐였더라? 노트북이었던 것 같아요. 노트북이었어. 노트북이었는데 G마켓 행사, 빅스마일 데이 행사였거든요. 와, 거기 이제 컨설팅을 하면 되게 여러 가지 수치나 이런 자료들을 제가 보면서 분석을 해주는데 와, 엄청나요. 엄청나. 한 주 동안 들어온 트래픽의 숫자가 15,000명이래요. 네. 엄청나. 그게 이제 특정 일이잖아요. 그날에 쫙 하고 쏟아진 건데 와, 오랜만에 봤어. 15,000클릭. 엄청나더라고. 그래갖고 오씨 장난 아닌데 빅스마일 메인 구자 나왔대요. 네. 그렇게 해갖고 15,000클릭을 쫙 땡겨갖고 쫙 하니까 전체 98%의 매출이 쫙 하고 빨려갖고 G마켓으로. 네. 제가 그 수치를 봤습니다. 아무튼 평소에 얼마 나와요? 얼마 한 150클릭, 한 200클릭 뭐 이 정도 나오는 거죠. 그죠? 이제 거기에 할인 쿠폰 붙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객단가도 줄어든 건 맞는데 맞아요. 네. 윤노미님 가격을 내리니까 그것도 맞는데 일단은 클릭이죠. 네, 클릭. 가격을 내렸다고 해서 그 5%의 전환이 막 급격하게 늘어나진 사실 않아요. 네. 물론 쿠폰 적용해갖고 지금이 기회야 하면서 이게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부르냐 3% 정도의 차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8% 정도로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얘 때문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광고 행사 오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는데 좀 지쳤어요. 지금 빨리 끝내야겠다. 좀 지쳤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잘 노출이 되면 쇼핑 가격 비교에 막 노출이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쫙 하고 나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막 최저가가 어디야 막 이러면서 막 찾아. 그리고 나서 이미지랑 게시글 이런 것들을 막 봐. 왜? 신뢰가 안 가거든. 본다고 사요? 그런 호구가 어딨어. 바보가 아니고서. 딱 봤는데 이거 스펙이 어떻고 지금 이 시장에서 이 상품의 위치는 어떻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 정도 스펙을 사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게 가격이 또 적정한 수준인지 실제 최저가인지 카드 할인은 뭐가 되는지 엄마의 사촌까지 끌어다가 그 쿠폰을 적용하면 내가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런 사람 많지 않지만 아무튼 그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블로그 게시글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이러면서 야 이게 진짜 최저가구나 이거 진짜 좋은 상품이구나 마음에 들어 뭐 바로 사요? 뭐 고가격 상품일수록 막 오프라인 같이 비교하죠 그죠? 같이 막 본단 말이야. 그러면 탁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인 거죠. 그쵸? 똑똑한 소비자?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자 이런 생각을 해봤다. 우리나라에 창업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인터넷 창업 뭐 신사임당 이런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떠들어가고 네이버에 대한 기준도 그렇고 그걸 분석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 그쵸? 그런 것들이 이미 유튜브에 너무 많이 가는데 그거 막 100만 조회수 넘잖아요.
엄청나게 봤다고 사람들이. 그리고 창업을 했다가 안 했던 사람들이 며칠 엄청나게 많을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엄마 카페 이런 데 가면은 막 좌표 찍죠, 그죠? 클리앙 뭐 뽐뿌 이런 데 가면 좌표를 찍는다니까. 야 이거 진짜 최저가야 말하면서, 야 요번에 지마켓 스마일 배송 거기에 그 빅스마일데이 하는데 야, 원래 한 160만 원짜리 하는 노트북인데 야 120만 원 찍혔어 막 이런 정보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리고 막 좌표를 딱 찍히는 순간에 거기 막 그냥 끝나죠. 그냥 순식간에 품절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이제 어느 정도 소비자가 너무 성장을 했기 때문에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창업한 기간이군요. 한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너무 많이 성장한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이한 것 중에 애눌이 있었죠. 다 나와 있었죠. 네이버 가격 비교 옛날에 지식 쇼핑이었을 때는 엉망이었어요. 실제로 가격 그 최저가를 표현해 주지를 못해서. 지금도 뭐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어딜 가봐 이런 게 있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저가를 너무 잘 표현하니까 좌표가 그대로 찍힙니다. 네. 그리고 나서 쿠폰 뭐 이제 그래갖고 이제 기업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다운로드 쿠폰을 이제 막 적용을 해놓잖아요. 실제 표면가는 비싼데 실제 최저가가 아니야 네이버에서. 근데 클릭하고 들어가면 쿠폰이 너무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 최저가는 거기야 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좌표가 또 막 찍혀. 우리보다 더해. 솔직히 소비자가. 그냥 이제 우리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싸게 파는 것도 사실상 판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객은 엄청나게 똑똑한 고객의 순환. 다음에 여기다 똑똑한 고객의 순환이라고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 한 바퀴의 굴레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예전처럼 눈 속에서 파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김덕주가 생각하는 마케팅이란 뭐냐? 대표명사예요. 광고를 보고 온 고객이 그냥 막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휴, 뭐야.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100%가 인입돼. 그러면 대표명사라고 하는 건 방금 보셨던 뭐 SD 카드, 그다음에 뭐 냉장고, 그리고 노트북,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머리핀, 뭐 이렇게 머리핀은 좀 그렇다. 뭐 이런 거요. 레깅스 뭐 이렇게 검색을 한 거예요. 검색을 하고 나서 100%의 인입이 발생하면 약 한 3%에서 6%의 고객이 구매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대표 명사에서. 워낙에 여기에서는 정보가 없죠. 가격도 없죠. 브랜드 인지도 없죠. 다 없어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객이 그냥 알았어 라고 한 다음에 97%가 이탈을 해요. 이탈을 해서 어디를 갈 거냐면 정보를 습득하러 가겠죠. 아까 보셨던 뭐 요거 이미지 게시글 이런 것들, 후기 이런 것들로 정보를 습득하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 가거나, 그죠? 다른 상품 가거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 보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후기를 보거나 아니면 가격 비교 가거나 뭐 사람들이 돌아요. 이렇게 돌아.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오겠죠.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삼성 SD 카드, 그다음에 뭐 삼성 냉장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삼성 노트북, 자꾸 삼성이 나오네요. 삼성 레깅스 뭐 안 팔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고유 명사도 있잖아요. 브랜드명 이런 것들을 막 봐. 그러면 여기서는 8에서 한 12% 전환이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고객의 상황은 뭘 알아요? 뭐 이제 다 알죠. 정보 알죠. 가격 알죠. 브랜드인지 있어요. 이제 알고 들어온 고객이에요. 여기에서 나한테 맞아야 되는 건 쿠폰만 맞으면 돼. 근데 이탈이 발생되지. 몇 프로가 발생돼? 92%가. 얘네들이 어디를 가요? 전부 다? 쟤들 어디를 가? 가격 비교 가는 거예요. 쿠폰 찾으러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락인이라고 하나요? 그쵸? 이렇게 쓰는 거 맞아? 락인. 이렇게. 뭔지 알죠? 락인은? 모르면 조금 실망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검색시키는 거예요. 뭐를? 얘를 이렇게 검색시키고, 여기 목적은 구매라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이걸 잘 봐요. 하나의 고객이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뭐가 되게 많지. 중간에 낀 게 엄청 많아. 중간 명사 뭐가 갖다 붙여요. 어중뛴 명사, 애매한 명사, 비슷한 명사 다 그냥 갖다 끼는 거야. 다 끼어. 다 끼면 고객이 이 행위를 계속한다고요. 그 검색어마다. 이 검색이 바뀌는 거겠지. 락인, 스마일 클럽 이런 거. 그다음 로켓 와우, 멤버십. 자, 봐봐. 사장님들이
잘 봐봐. 사장님들이 오늘 딱 대충 그냥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쟤 좀 잘하는 것 같아. 뭔가 김덕주 좀 실력이 있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면 뭘 할 거냐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들잖아. 잘하잖아. 그죠? 창업 설명회도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잖아. 지금 3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영혼 팔고 있잖아요. 1분 전인데 지쳤거든 지금. 근데 교육센터 이랬다 클릭해갖고 딱 마음에 드는데 이거 좀 한 달 동안 수강해도 되겠어. 그러면 우리 바로 이렇게 들어와. 바로 들어와갖고 뭘 하냐면 여기 어딨냐 여기에 이거 내 채널이라 구독 버튼이 없구나. 여기 어디쯤가에 구독이 있잖아. 알림 설정이라 종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걸 이제 클릭하게 돼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죠? 아니야? 맞잖아요. 한 번씩 하시라니까요. 이번 달 목표가 뭐라고? 동접자 100명입니다. 딴 데들은 다 1000명을 외치고 10,000명을 외치지만 우리는 100명을 외칩니다. 그래서 쟤한테 좀 한 달 동안 배우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사람 빨리 찍어야 되는 거야. 2번 누르면 취소니까. 2번 누르면 취소니까 좋아요는 중요하지 않아. 좋아요는 나중에 눌러도 돼. 매번 누를 테니까. 그리고 구독을 하시라니까요. 구독을 하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봉봉님이 뭐 질문 주셨네요. 쿠폰 받은 김에 질문하신 거야? 안내해주신 링크에 판매자 아이디 기입하는 거는 ESM 마스터 아이디랑 다른 거죠? 링크에 판매자 아이디 기입하는 거? 요거 위에 퀴즈요. 퀴즈에 넣으실 때 지마켓 거 넣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지마켓이나 옥션? 지마켓 또는 옥션 받으려고 하는 그 사이트. 지마켓에다 광고해야 되는데 옥션 아이디 적으면 바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2번 누르면 안 돼. 2번 누르면은 안 되고 숫자 떨어지는 잘 보시고 그게 이제 딱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에 이제 괜찮겠는데? 라고 하면 달려드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게 탁 하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쵸? 뭐라고 이제 유튜브 그냥 유튜브 바로 들어간 사람은 뭐라고 하면 돼? 그냥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내가 뭔가 마케팅을 되게 열심히 했어. 그럼 나중에 로그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저기 월 말에 6월 말쯤에 가면 한 셋째 주 넷째쯤에 가면 이제 차장님이 김대영 차장님이 용 차장님이 할 거야. 광고하면 로그나 이런 리포트 보는 거 막 설명해 줄 거란 말이야. 근데 오늘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건 뭐냐면 고객은 돈다예요. 돈다인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 갈림길 하나 있지. 아까 우리 뭐 했어요? 최저가를 할 거야 아니면 물류할 거야 이거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제 알아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굳이 설명 안 해요. 자, 고객의 순환이에요. 봐봐요. 이 로그예요, 로그. 일반적인 고객. 상품 페이지, 검색, 그리고 들어와서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클릭, 광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비교를 타고 다시 지마켓에 들어와요. 뭐예요? 아까 설명한 거. 이거지. 맞죠?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넘어왔어요. 11번가 로그예요. 11번가 로그. 다른 사이트랑 지마켓 로그, 11번가 로그. 보면 이 검색 결과. 보여요? 파스텔. 검색 결과. 밑에 보니까 기타인데, 기타는 가격 비교. 중간에 있는 수치는 무시해도 되는 수치죠?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요 보라색, 연보라로 요번 여름에 트렌드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이 색상이. 참고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검색하고서 장바구니에서 왜 고민해? 왜 그냥 사면 되지? 왜 고민하니? 라고 물어보면 최저가를 찾는 거야. 쿠폰을 찾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요런 경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상품 페이지 검색, 지마켓, 장바구니, 광고, 나의 쇼핑 내역에서 배송 추적 왜 하는지 모르겠어. 좀 기다려라. 베스트, 그 다음에 지마켓 글로벌. 영어로도 막 찾아. 리뷰. 뭐예요? 가격 비교가 빠졌는데 지마켓 안에서 노네. 신규 방문자 숫자가 있네. 얘는 가격 비교를 태워야 될까? 안 태워도 돼. 그냥 이 사이트 자체적으로 트래픽이 좋아. 그냥 광고하면서 파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시장은 이미 정해져 있어. 내가 그 시스템을 얼마나 잘 이용할 거냐. 요런 이야기들이죠. 그죠? 또 로고가 있나? 없네요.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질문을 보죠. 예측은 안 들어왔는데 어느 경로로 왔나요? 신청했는데 5월 둘째 주에 확인해서 답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확인하려면 뭔가 아이디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텐데, 그죠? 알아야 되죠. 몰라도 돼요? 장윤정님 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쿠폰이 없으면 구매율이 많이 떨어질까요? 쿠폰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켓마다 쿠폰이 일괄적으로 적용돼요. 스마트 스토어에 가면은 내가 판매자 쿠폰 꽂죠. 지마켓 옥션도 판매자 쿠폰을 적용할 수 있어. 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살을 깎으면 그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거야. 큰 의미가 없어. 리뷰 쓰면 막 돈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이트들은. 그 의미가 없죠. 그죠?
전체적으로 할인 쿠폰이 적용되는 때가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컨트롤하는 건 사실 뭐 스마트 스토어는 일괄적으로 뭔가 쿠폰을 적용하는 건 없죠. 다른 사이트들은 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맞춰갖고 가격을 이제 형성을 하는 형태를 가져가는 거고,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쿠폰을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는 안 해요. 마켓에서 쿠폰을 다 적용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다운로드 쿠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다운로드 쿠폰은 알아서 마켓이 적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타고 들어오는 고객이 6에서 7%, 많게는 막 16%까지 쿠폰을 적용받잖아요. 그래서 PCS 쿠폰, 연동 쿠폰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마켓이 설정합니다. 지마켓의 AI 로봇이 설정해요. 네. 따라갈 수 있는 금액이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레인 블리츠님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판매만 잘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위탁 상품 경우 리패키징에 가격 올리는 건 도움 되나요? 중국 포장 제품, 같은 위탁 상품, 완전히 똑같은 상품인데 이거를 리패키징 한다라고 해갖고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 내용 구성품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내가 리패키징에 투자할 금액으로 이 상품을 살 때 고객이 어느 기능을 조금 더 좋아할까에 대한 생각을 살짝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아, 요 부분만 살짝 변경을 하면 사람들이 이거에 열광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 리패키징 하는 비용으로 차라리 상품의 디벨롭에 투자를 하겠어. 그런 다음에 그 상품을 조금 더 좋은 의미로 가져가는 거 괜찮고요. 그리고 이 상품 리패키징 할 바에는 그 비용으로 스마일 배송이, 원래는 똑같은 상품을 팔 때 이 사람도 수수료가 13%고 나도 13%잖아요. 근데 내가 물류를 이용하려면 물류 이용료, 스마일 배송 이용료 5%를 더 내. 그래서 난 수수료가 18%가 돼. 근데 내가 리패키징을 하면서 광고를 하는 비용을 그냥 안 해버리고 스마일 배송에 넣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기획점만 잘 살려도 이게 더 이익이 될까에 대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는 장윤정님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표. 그래서 내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야. 그 금액, 뭐 예를 들어서 뭐 품명이라고 안 하시고 이거는 일반 판매, 뭐 요쪽에는 뭐 물류 판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해갖고 비용을 그대로 하는데 이 수수료 포함해 이 소비자가를 계산을 할 때 수수료가 0.87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마일 배송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0.82가 되겠죠. 18%의 수수료니까요. 그죠? 이건 13%니까요. 그래서 0.82 택배비는 없어. 이렇게 무료 배송 설정할 거니까요. 가격을 녹여야 돼요. 근데 무료 배송을 설정하면 스마일 배송이 진짜 그냥 무료 배송 해줘요? 아니 2,000원 받아요. 네. 2,000원 받아 엄청 싸잖아요. 그러니까 2,000원 이게 돼 있는 거고, 포장재야 뭐 어차피 거기 이용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파는 상품의 가격과 이 공급원가 이것과 물류를 넣었을 때 18%의 가격을 싹 해보면 어느 게 조금 더 나한테 이득이 될까에 대한 생각을 시뮬레이션 돌려보셔야 된다고요. 시뮬레이션을. 내가 얼마에 팔아갖고 이득을 남길 수 있을까? 경쟁사랑 비교를 해봤을 때 물류에 넣는 게 나을까? 광고를 하면서 파는 게 나을까? 여기에 지금 광고비가 빠져져 있잖아요. 그죠? 광고비까지 내가 책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광고비를 또 빼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야를 또 보는 게, 지마켓 옥션은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해서 여기에 수량이 나와요. 그죠? 리스팅, 여기 검색할게요. 네.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냥 여기 수량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수량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가 이제 그 순위니까, 순위, 여기가 순위니까 구매 숫자 보는 거예요. 구매 숫자. 아까 그 어디야,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은 구매 숫자가 6개월 기준이었죠? 그죠? 그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줄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책정할 수가 없어. 근데 지마켓은 구매 숫자가 무한대로 늘어나요. 대신에 후기 숫자가 1년 6개월 기준으로 줄어들어요. 거꾸로라, 거꾸로. 거꾸로 해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보면 돼? 구매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매일매일 같은 시간이든 뭐 시간 날 때 들어오든 하루에 한 번만 구매가 얼마나 뛰는지와, 그리고 내가 남는 금액과 거기에 광고비의 상관관계까지 내가 싹 계산을 해갖고, 아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야 그럼 물류에 넣는 게 이득이야? 아니면 일반 판매가 이득이야? 당연히 수수료를 0.87과 0.82로 계산을 싹 해버려가지고, 네, 착해 세팅을 싹 해놓으면 아 이거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겠죠. 그죠? 어렵죠. 네, 어려운 얘기 안 하려고 오늘은 쉬운 얘기만 한 거예요. 맨 마지막만 어려웠어.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라나 모르겠네요. 네, 개인적인 질문 포함해서 뭐 저에게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질문 시간, 네, 질문 시간, 소통의 시간을 약 한
한 5분 정도 갖도록 할게요. 뭐 궁금하신 거, 오늘 내용과 관련한 거 플러스 나는 이걸 궁금하다. 앞으로 내가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껄끄러운 게 하나 있다. 그거 뭐 질문 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 주시면 되고, 저는 퀴즈를 이제 내도록 할게요. 낼 만한 게 없네요, 퀴즈가. 긴구 패밀리님이 G마켓 매출과 옥션 매출이 너무 차이 납니다. 옥션이 많이 떨어지나요? 네, G마켓 매출이 옥션보다 수십 배 또는 100배 차이가 나는데 보통 다른 셀러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아니면 제가 G마켓만 주로 신경 써서 그런 걸까요? 정상적인 거죠. 그죠? 트래픽 차이예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G마켓에 그 부여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G마켓에 부여되는 PC에서 쿠폰과 옥션에 부여되는 PC에서 쿠폰이 G마켓이 조금 더 공격적인 것 같아요. 동일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G마켓이 행사가 더 많고 트래픽이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G마켓이 더 성장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죠? 그 물류 자체도 스마일 배송도 G마켓 중심으로 좀 굴려가는 게 조금 있고요. 그래서 옥션은 좀 가격을 세워두더라도 G마켓에 집중을 시키는 게 맞은 거다. G마켓만 주로 신경 써서 그런 걸까요? 많기도 하지만 G마켓에만 주로 신경을 쓰셔라. 네,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조금 더 넓혀서 여러 가지 사이트를 취급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그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몰리잖아요. 몰려요. 어쩔 수 없이 몰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G마켓 옥션이 통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사이트가 두 개일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단순하게 뭐 G마켓이랑 실버가 두 개만 놓고 봐도 어느 때는 이렇게 막 갔다가 어떻게 막 이렇게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돌아다니는 고객이 왜 그쪽으로 갈까에 대한 로그에 대한 분석도 먼저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JY님이 신규 주문하기 누를 때 쿠폰 적용을 해줄 거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던데 쿠폰을 적용을 안 해주면 주문 안 되고. 그렇죠. 고객이 적용한 쿠폰이기 때문에 그 쿠폰을 적용해야 주문 확인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의문을 저도 안 가진 건 아니에요. 나는 쿠폰 적용하기 싫은데 아니요를 누르면 그건 주문 취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상 서로한테 너무 불이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날카로웠어요. 줌마두이님, G마켓 옥션에서 잘 팔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 못하고 있어서요. 기존 올려주신 영상을 잘 찾아보고 공부하고 유튜브 댓글로 문의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셔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댓글은 찾아갖고 제가 자꾸 뭔가 글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댓글에 막 그런 거 있어. G마켓 옥션에 광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거꾸로 물어볼게요.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형들 그러면 안 돼. 진짜 힘들어. 그러면 질문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 할 수가 없어요. 답변을. 그러면 뭐 거기다가 포커스부터 적용하시고요. CPC를 이렇게 설정하시고. 뭐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레인 블리츠님, 옥션 메인 올킬이나 G마켓 슈퍼딜에 노출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빠른 방법은 스마일 배송에 들어가서 그 행사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개선될 건데 아직까지는 MD를 만나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상위 판매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같은 제품인데 경쟁사 리패키징 객단가와 중국 포장 제품이 객단가 차이가 1만 원 정도 나는데 이상의 리패키징 효과가 없을까요? 같은 제품인데 경쟁사 리패키징 객단가, 중국 포장 제품이 객단가 차이가, 그러니까 리패키징 하는 게 1만 원이 더 비싸다고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느 게 주어가 지금 약간 헷갈려요. 어디로 오긴요? 뭘 어디 가요? 준마도인님. 뭐 예전처럼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마일 배송 입점 신청 어디서 할 수 있냐? ESN 플러스 좌측에 보면 스마일 배송이라고 있잖아요. 네, 입점 신청하셔야죠. ESN 플러스. 네, 접속 좀 하고요. 오늘 퀴즈는 못 내겠네요.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 14분을 초과했어. 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번 달 100명을 위해서 지금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이거 어디 갔냐? 잠깐만. 여기 있구나. 상품 등록 변경 아래 보면 보시면, 보겠죠? 여기 있잖아. 네, 요거
요요요요. 네. 요거 하시면 됩니다. 스마일 배송 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친절하게 한 번씩 보시면서 조회수 올려주시면 아주 좋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 고객이 쿠폰 적용해서 구매한 상품을 고객이 취소하면서 쿠폰까지 환불해달라고 하면 적용된 쿠폰도 환불 가능한가? 고객이 쿠폰 중에 구매한 상품 고객이 취소하면서 쿠폰까지 환불해달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런 거지. 주문을 했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쿠폰도 다 가져가시는 거고, 주문을 했다가 물건이 나갔어. 근데 이 사람이 반품했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쿠폰이 환불이 되나요? 약간 궁금한데 반품을 해도 주는 걸로 알고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배송비만 결제하면 되니까. 그 환불은 그 쿠폰 들어와야죠. 어차피 그 사람이 사용을 안 한 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쵸.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이번 달에 이제 오늘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믿고 가도 되는 거죠? 그죠? 믿고서 우리 한번 이번 달에는 100명을 한번 찍어보는 걸로. 네. 그대로만 들어오시면 이제 계속 누적될 거든요. 첫 시작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래서 다음에도 조금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제가 웃겨드리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가벼워지자고. 우리가 너무 무거워. 우리 너무 무겁단 말이야. 오늘처럼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그래야 돼. 오히려 요즘에 오프라인이 더 불편해. 가면 인상 쓰고 있거든요. 네, 저 새끼 저거 잘하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러고서 뭐 한번 해봐. 그러다 이제 제가 썰을 한 15분 풀면 쫙 이게 내려가지.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딱 오거든요. 네. 오프라인은 그런 게 조금 쉽게 조금 될 수 있긴 한데 지금 불편하거든요. 사실 지금은 보는 게 되게 힘들어. 얼굴 표정을. 그 얼굴 표정 바꾸는데 영혼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한 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지마켓 옥션에서 오프라인을 풀었을 때 또 만나서 더 좋은 이야기, 또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